이것은 CNN 브라질의 공식 뉴스였으며 미국 이민경찰이 펠리페 리나레스 지 올리베이라 델라 치글리아 일명 돈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에 의해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와 연관된 전직 두목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는 평범한 작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에서 교통단속 중에 발생했으며 도주 시도, 추격전, 교통사고, 그리고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브라질 범죄 조직과 연관된 이름이 미국 경찰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 외부에서 브라질 조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압박 단계에서 이루어진 체포입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돈은 브라질에서 범죄 조직 연루 및 갈취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멕시코로 도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차 안에서 요원들은 휴대전화, 노트북, 현금 그리고 9mm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당국에 자신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류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브라질인은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에 대한 새로운 단속 국면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걸까요? 압수된 자료들이 범죄 조직의 구조에 어떻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포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서 6월 15일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펠리페 리나레스 드 올리베이라 델 아킬라가 6월 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날짜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날 미국에서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발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미 국무부에서 이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이 두 조직이 브라질에서 가장 폭력적인 범죄 조직들에 속하며 그들의 불법 네트워크가 브라질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단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당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돔은 경찰에 의해 정지당했을 때 차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도주는 곧 추격전으로 이어졌고 돔이 교통체증으로 멈춰있던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끝났습니다. 충돌 후에도 그는 도보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 체포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작전은 단순한 교통단속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원들은 그 브라질인이 브라질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민 신분은 정상이었지만 브라질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을 밝혀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물품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요원들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 노트북, 현금 그리고 9mm 권총 한 자루를 압수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기들은 수사에 있어 정보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메시지, 이동 경로, 이름, 대화 내용, 이동 기록, 그리고 잠재적인 금융 연결고리 등이 미국과 브라질 당국이 누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지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용의자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가 조직 범죄를 그토록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휴대폰, 컴퓨터, 이동 기록과 함께 잡히면 한 사람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의 일부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점은 델 아킬라의 아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정보에 따르면 그가 멕시코로 도주를 준비하는 동안 아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억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체포 후 그녀는 진술에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미국에서 추가 혐의로도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납치와 외국인의 불법 총기 소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ICE는 그 브라질인에 대해 이민 구급 명령을 등록했으며 그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주 차원의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인이며 현재 미국에서 테러 조직으로 간주되는 조직의 전 사령관으로 지목된 인물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이런 종류의 조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면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직들을 그저 일반적인 조직범죄 집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이제 미국의 시각에서는 이 조직들이 더 엄격한 범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돔의 체포가 정치적이자 치안적 상징이 됩니다.
브라질 정부는 주권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이런 분류를 피하려 했지만 실제 대응은 반대편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질 내의 반응은 분열을 보여줍니다. 연방경찰청장 안드레이 호드리기스는 미국이 도주자 체포, 자산 동결, 불법 자산 회수 등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미국 영토에서 중대한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행동 요구가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시스템이 체포를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máquina americana já começou a se mexer. 그리고 그 분류가 말뿐에 그칠 거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체포는 이 사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르지우 모르도 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미국의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 대응 지원이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돔의 체포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압박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면 지원은 단순히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수사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오딜론 드 올리베이라, 국경에서 조직범죄와 싸운 것으로 유명한 은퇴한 연방 판사는 이 범죄 조직들을 테러 단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가 단순한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에 도전하며 자신들만의 규칙을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오딜론의 발언은 미국 정보기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은 자금, 통신, 이동, 그리고 국제적 연결망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이 혼자서는 종종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역량입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로 역시 민병대를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는 논의의 확대를 옹호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파가 PCC와 코만두 베르멜루만 겨냥해서 다른 범죄 조직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려는 시도입니다. 플라비우는 민병대원들을 같은 범주에 포함하며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지배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며 불법 서비스를 운영하고 또 다른 권력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역시 강경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지형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분류가 선택적이라는 좌파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체포는 최근 브라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안과도 연결됩니다. 6월 16일 화요일 호라이마주 경찰은 트렌데 아라과와 연관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6개 주에서 북부 루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아마조나스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마약 밀매, 자금 세탁, 그리고 코만두 베르멜류의 무기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라이마, 아마조나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미나스제라이스, 파라나에서 25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전개는 코만두 베르멜류가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트렌데 아라과를 겨냥한 이번 작전은 무기 공급 연결고리를 시사하며 조사에서 언급된 전쟁 무기들, 예를 들어 소총, 59경 기관총, 유탄 발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브라질 여러 지역의 범죄 조직에 무기를 공급하는데 전략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같은 판 위에 또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브라질 범죄 조직들, 해외 네트워크, 무기 유통, 자금 세탁, 그리고 범죄 조직이 초국가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 인사의 체포가 아니라 그 체포가 더 강력한 협력, 연락망 추적, 그리고 브라질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시안 의제가 말뿐인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행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직범죄 집단에게 이번 주는 적색 경보로 시작됐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정보력, 협력,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범죄 조직의 구조는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리손 알비스 글로벌의 미리손 알비스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하고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